이전에 인스타그램에 결혼과 관련해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된 거였어.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싸우지 않는지, 어떻게 그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잘 결혼식을 준비하는지, 어떤 때에 얼마짜리 예산을 해야 되는지 막 이런 질문들이 많았는데 그 전체 프로젝트에서 싸우지 않는다라는 질문이 양측이 하기로 한 것들을 잘 해서 큰 문제 없이 끝까지 잘 이끌어간다라는 의미잖아.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엄청 큰 프로젝트를 통해서 평소에 어떻게 협업하는지를 보여주려고 오늘 준비했습니다. 보통 삶이랑 인생이랑 되게 다르다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의 같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삶이라는 큰 프로젝트가 있고 그 안에 일도 있고 부부 생활도 있고 언젠가 육아라는 카테고리가 생길 수도 있고 뭐 부캐라는 카테고리가 생기겠지. 그래서 나는 이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게 하는 게 좋은 삶을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따가 얘기하는 과정을 보면 느끼겠지만 우리 둘 다 IT 스타트업 출신이라 그런지 우리가 같이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들이 IT 회사에서 프로젝트 오너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방식이랑 비슷해. 그래서 와 저기는 정말 저렇게 사는구나 라고 좀 웃길 수도 있을 것 같아. 예시로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그 성공적인 결혼식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서 웨딩드레스, 뭐 웨딩홀, 뭐 상견례, 뭐 사람들 초대 등등 너무 많은 작은 투두들을 해야 되잖아. 근데 하나하나 다 중요해. 그래서 내가 보면 결혼을 준비하는 와중에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다양한 프로젝트를 밀도 있게 하는데 연애할 때는 이렇게 일하듯이 합을 맞출 일이 많지 않단 말이야. 둘이 같이 어디 놀러 가거나 뭐 이 정도가 아닌 이상. 근데 이제 결혼식 준비는 정말 회사에서 하나의 큰 프로젝트 준비하듯이 빡세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단계에서도 한 번도 싸우지 않았고, 그리고 까다로운 나의 기준에서도 봤을 때 각 과정들이 만족스럽다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결혼식을 준비했던 과정을 통해 보여줄게. 그리고 결혼식과 관련해서 준비했던 과정 중에 너무 민감한 내용만 말고는 이 밑에 링크를 달아놨어. 그래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아마 그 링크만 보기만 해도 이 단계에선 뭘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의사결정하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링크를 전체 공유로 풀어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편히 쓰시고, 다만 이 링크가 2020년 9월 자료라서 최근에 업데이트된 정보는 아니라는 거. 우리는 첫 번째로는 전체 큰 타임라인 혹은 듀데이트를 결정을 해. 예를 들어 결혼식이라고 하면은 웨딩홀을 잡기 이전에 각자의 부모님한테 인사를 한번 가야 되잖아. 그래서 프로젝트를 나열을 해보면 이전에 뭘가 선행이 돼야지 다음 걸 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단 말이야. 그걸 좀 큰 틀에서 보면서 결혼식을 한 9월쯤에 하자라고 하면 2, 3월쯤에는 부모님들끼리 한번 만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타임라인을 세팅하고 부모님을 만나자라는 목표를 위해서 그거를 1월 내에는 각자의 부모님한테 얘기를 한다라는 듀를 세팅을 해.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근데 결혼식은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공유해주는 표 말고도 인터넷에 막 구글링을 해보면 이런 프로세스로 준비한다라는 타임라인이 많이 나와서 여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도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프로젝트의 오너를 설정을 해. 이걸 책임지고 끝까지 성과를 낸 사람이라고 회사에서는 표현하는데, 표에 보면 나눴는데 더 잘하고 관심도가 높거나 혹은 지금 맡은 게 이미 많은 사람이 있고 조금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이 있는데 그 리소스를 감안해서 결정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라이프 스타일과 혹은 전반적인 결혼과 관련해서 웨딩홀, 한복 막 이런 걸 관심이 많았어서 이런 파트를 맡았고, 이제 미대남님은 전자기계를 되게 좋아하고 잘 찾고 그리고 디자이너다 보니까 이제 나보다 가구 같은 걸 훨씬 더 잘 봐. 뭐가 이쁘고 뭐가 좋은지. 그리고 뭐 이전에 많이 다뤄봐서 스냅이나 영상 이런 카테고리를 맡으셨어. 그래서 각자 프로젝트를 나누고 이건 일상에서도 똑같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내가 볼 때 여기가 진짜 키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 카테고리를 보면서 와 여기까지 해야 되는구나 좀 당황스럽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세 번째로는 합의된 의사결정의 기준을 사전에 정리를 하고 프로젝트를 온전히 맡겨.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결혼식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의 특성상 양측이 다 연관이 됐잖아. 예를 들어 우리 집 침대라고 하면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미대남님도 같이 쓰시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명이 고르지만 둘 다의 마음에 들어야 돼서 고르기 어려운 건데, 그래서 우리는 사전에 중요한 기준들을 논의할 때 가격, 뭐 디자인, 용도 이런 것들 각자 얘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물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합의를 해. 예를 들어 뭐 침대라고 하면은 너무 장식이 많지 않고 원목이면 좋겠고, 침대 프레임과 매트리스 특성상 오래오래 써야 된다. 그리고 침대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스프링 말고 메모리 폼 이런 걸 하자라는 이제 의사결정을 한번 정리를 표에 가장 위에 그려놔. 그러고 나서 그거를 담당하는 프로젝트 오너가 리서치를 싹 해서 거기에 가장 부합하고 본인이 볼 때 좋은 선택지를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에게 보내주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걸 찾았는데 어때? 라고 최종 컨펌이 되면은 이제 그걸로 결정을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벌써 연애를 하고 결혼하기까지 지금 이제 거의 3년 정도가 됐는데 오랫동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기준들이 합의가 돼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들일 때 정리하는 과정을 가끔은 스킵하기도 한단 말이야. 가장 최근에 우리 집에서 샀던 것 중에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이 테이블인데, 이거는 미대남님이 그냥 혼자 골라오셨는데 되게 가격대나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언젠가 낳을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에 관해서도 가끔씩 막 얘기를 나누고 그러기도 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 기준을 정리를 하고, 네 번째는 이거 진짜 중요한데, 가능한 완벽하게 그 프로젝트 오너에게 위임한다. 결혼할 때 이 포인트에서 많이 싸우는데, 이제 누가 준비 협의를 해서 준비하잖아? 그럼 상대방이 성이 안 차. 그럼 이것도 싫고 이것도 싫고 이런 거 했으면 좋겠고 하면은 이제 상대방이 그럼 네가 하던가 라는 말이 나와서 싸우게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물론 위에 정리에 대한 의사결정 포인트도 잘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최선의 준비를 해왔다는 전제긴 해. 그래서 이제 담당자를 정할 때 원래부터 더 잘 알던 담당자를 최대한 결정해주고, 그래서 이게 전제가 됐다는 하에서 절대 잔소리를 안 해야지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다섯 번째는 그 논의할 시간이 되면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 다음에 올릴 영상이 부부회고를 하는 영상인데, 우리가 매주 부부회고를 한단 말이야. 매주 일요일 밤에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하니까 둘 다 그때까지 늦지 않고 해온단 말이야. 결혼식도 자, 우리 1월 내에는 침대를 각자 리서치를 해서 1월 3주차까지 만나자라는 의사결정이 있으면 딱 그때 해야지. 이런 걸 하는 이유는 나는 한 달 내에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나머지 한 명은 무슨 소리야, 한 주 내에는 해야지 라고 하면 야, 너 왜 이거 준비 안 해? 라고 또 싸운단 말이야. 그래서 언제까지 끝낼지에 대한 의사결정도 확실하게 내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까지가 쉽지만 또 지키기 쉽지는 않은 우리의 5가지 협업 방식에 관해 공유를 했고, 결혼을 하면 모든 삶이 이제 협업의 과정이라서 이 협업을 잘 해나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밑에 있는 링크가 여러분들이 결혼식 자체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 우리 둘 다 제이라서 정말 극단 제이들이 어떻게 결혼식을 준비하는지 한번 봐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는 끝이고, 각자 좋은 협업을 하는 결혼식 그리고 일상생활이 되길 바라며 영상을 끝낼게. 또 궁금한 게 있으면 편히 물어봐줘. 안녕.